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인수입니다. 새만금은 우리에게 희망의 땅이자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수변도시 분양을 기점으로 우리 새만금의 또 다른 희망을 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을 또 맞이해서 저희가 사장님을 초대했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남겨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전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규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함께 문화예술, 관광, 레저가 살아 숨쉬는 미래 천년의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매립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오늘 JTV 클릭 이 사람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저희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야기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 100년도 아니고 미래 1000년이네요. 네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네. 100년을 넘어서 1000년을 가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런 의미다. 예. 그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동분서주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 작년 3월 18일 날 취임 이후에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기관과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새만금 개발 공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를 갖다가 조속하게 속도감 있게 개발해야 되겠다. 이게 첫째 제 생각이고 또 새만금 매립 사업을 갖다 일괄 매립 사업을 해서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성과를 도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분주하게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니 이제 그 도민들도 3명, 4명 모이면 네네. 새만금이 조금 이제 윤곽이 보이고 빨라졌다는 걸 체감하신대요. 예. 이제는 비로소. 네. 네. 뉴스에서도 뭐 이제 땅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야, 산업단지에 이제 물밀듯이 기업들이 오는 모양이다. 이런 희망이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네. 새만금 하면은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는 뭐 30년 이상 넘는 희망 고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런 어떤 절망감을 딛고 희망가를 부를 때가 되는 전환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문을 이제 빼야죠. 예, 고문이라는 걸 고문이 빼고 아니죠. 희망이다. 희망이죠. 이제 네. 약속의 땅이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대로 약속의 땅이고 네. 희망의 땅이죠. 전북 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는 말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열심히 지금 매립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변도시 이제 올해 네네. 분양해서 뭔가 또 하나의 이제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 제가 이렇게 여는 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수변도시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변도시가 이제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건가요?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는 전북 특별자치 도민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자체가 전체는 1억 2,400만 평입니다. 서울시 3분의 2, 여의도의 140배의 면적인데요. 140배. 예, 엄청나죠. 그 중에서도 200만 평.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유례 신도시와 비슷한 그런 규모의 그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해 되는데요. 여기에는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그런 어떤 글로벌한 명품 도시로서 거듭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게끔 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이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땅을 메워서 예. 도시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200만 평 규모의. 네네.
두바이를 또 연상할 수도 있고 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림을 이렇게 상상하면 좋을까요? 수변 도시 하면 수변 도시 하면은 원래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저희들이 변화가 1, 2년 사이에 변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 산업 단지가 2023년도에 투자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2차 전지 특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저희 새만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넓은 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반 시설을 갖다가 유용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장래 확장 가능성 이런 걸 보고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사람들이 기업에 관련된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충분히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걸어서 3분 이내에 녹지 공간을 만나고 걸어서 5분 이내에 수변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명품 도시로서 만들다 보면은 수변 도시에 정주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글로벌한 명품 도시로서 저희들이 탄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여기도 저희 방송국 주변에 이제 혁신 도시가 조성이 됐잖아요. 네네. 공공기관 이전 그 이주 비율이 떨어지는 요인을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주 여건 가운데 있어서도 학교가 없어서 안 내려오는 분들 네네. 상당히 많았었어요. 답변을 들어보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 교육기관도 지금 수변 도시에 넣으려고 구상 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구상이라 지난주에 전북 특별자치도와 김관희 지사님과 MOU를 맺었는데요.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방금 뭐 혁신도시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교육이 중요하더라. 교육이 아주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죠. 네. 교육과 의료. 그래서 분양 전략도 다른 어떤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기존에는 우선 그 공동 주거 지역을 먼저 분양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 주택, 단독 주택 용지를 분양하는데 그 방법을 좀 바꾸어서 그런 교육과 의료, 관광, 첨단 산업 이런 어떤 그 필수 인프라를 먼저 제공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수변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 지점에 교육과 그런 어떤 의료랄지를 갖다가 그 인프라를 갖다가 저희들이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주에 MOU를 맺고 잘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새만금 개발법도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서 개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을 저희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터덕거리는 것 같더니 완전하게 자리 잡았잖아요. 국제학교들이. 예, 그런 것들도 잘 롤모델 삼아서 수변 도시에도 외국인 교육기관들이 좀 외국 유수의 교육기관들이 좀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업들도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즘 워낙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좀 잘 될까 사실 염려는 좀 돼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틀을 아까 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교육, 국제도시 같은 그런 학교, 의료, 그다음에 이제 양안방 글로벌한 양안방 메디컬 센터랄지, 그다음에 그 복합 리조트 같은 그런 어떤 그 공공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갖추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자생적으로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기본 인프라를 갖다 구성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그 효과로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스마트 수변 도시에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건설 자체도 아주 유니크하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색채랄지 형태랄지 또
어떤 배치랄지 이런 것을 아주 유니크한 그런 어떤 수변 도시로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또 크게는 그 한 세 가지의 관점을 할 때 스마트 수변 도시 하면은 스마트 마린 시티, 그다음에 육해공 그 모빌 시티, 네. 그다음에 디지털 세이프 시티. 그래서 그 저희 새만금 수변 도시가 15km 반경 이내에 항만과 공항과 철도가 다 왔다 가는 그런 트라이포트 지역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런 어떤 모빌 시티화하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 또 수변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린 시티의 개념 이런 어떤 그리고 가장 안전성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도시를 갖다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항만, 철도, 공항까지. 네네. 예. 신항만은 이제 내년이 개항이든가요? 내년에 이전석이 개항이 되죠. 네, 5만 톤 정도 해서. 네네네. 네. 일각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수변 도시 개발을 하려면 행정구역이 이렇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네. 가지번을 주어지면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관할구역 지정이 지금 첨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올 6월 이내에 행정구역을 지정해달라. 그래야 분양에 저희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행안부에 6월 이내에 행정구역 관할권을 지정해달라 요청한 상태고요. 만약에 6월 안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행정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은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출을 하기도 어렵고 예. 또 등기를 갖다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구역이 지정이 안 된다면은 그 부동산 재산권을 갖다가 침해되지 않게끔 등기할 수 있도록 가지번을 갖다가 저희들을 갖다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대출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그 중도금 유예 제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시해서 네. 들어오는 분양자들이 재산권 제한에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항소하고 하면 또 길어질 우려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불편한 시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어떤 싸움으로 비춰질까봐 어떤 해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관할권 서로 간에 첨예한 지금 상황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군산과 김제와 부안 서로 네. 어떤 지자체끼리 대립이 되고 있는데 저는 대승적 판단을 내리시면은 쉽게 풀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지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커다란 도를 갖다가 좀 광역 의미로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그런 대승적 판단을 한다면은 맞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나중에 지금 전북도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소위 새만금 그 메가시티화 해서 특별 지자체를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할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 지자체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각 지자체가 좀 대승적인. 대승적 예. 차원의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달 28일이죠. 네네. 올림픽 하계 올림픽 2036년 국내 개최지 후보로 우리 전북이 압도적으로 서울을 꺾었는데 새만금과도 연계가 되면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2036년도 하계 올림픽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에 선정된 것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다고. 맞습니다. 네. 다윗과 소위 이제 예. 골리앗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결정되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2036년도에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은 우리 새만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지난주에 전북도와 국제학교 MOU를 맺을 때 김관진 지사님께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 새만금 지역이 우리 앵커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15km, 반경 15km 이내에 트라이포트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가 올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네. 불과 전주와 새만금 간에는 25분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과 포항 간 고속도로도 조만간에 이제 개통이 된다면은 예. 정말 전국 각지에서 또 중국이랄지 세계 각국에 있는 선수단이 새만금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최단거리다라는 생각, 그런 어떤 접근성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지역에 메인 스타디움을 지었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으로서 그 메인 스타디움과 비슷한 그 K-팝 학교에 그런 글로벌한 그런 아레나 사업을 구상 중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새만금에 최대한 그 넓은 공간을 해서 주차 공간도 높고 또 해양 스포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정 경기랄지 요트 경기랄지 또 마라톤 경기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메인 스타디움을 우리가 그 건설을 해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그런 K-팝의 글로벌 공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 수변도시가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해서 거기에 또 아파트도 짓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네. 갖다가 예전에 동계 올림픽에서 했던 것처럼 선수촌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사용 선수촌 후에 아파트 같이. 네, 네. 분양 또는 임대 사업으로서 돌리면은 저비용 고효율로 그런 어떤 그 행사가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더 매력적인 것이 예. 올림픽 하면은 뭐 유럽 국가 IOC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유럽 국가의 IOC 위원들에게 그런 어떤 매력적인 컨셉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장소이다. 네. 그 이야기는 새만금에 깔려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요즘 저비용 고효율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그런 모토로서 지금 올림픽이 소위 말하는 뭐 아리백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새만금의 알리백을 갖다 실현하는 그런 지구를 살리는 올림픽이다. 그다음에는 아마 유럽 국가의 IOC위원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거다. 아마 실사위원들이 왔을 적에 새만금의 넓은 그런 그 장소와 이런 어떤 육상 태양광이랄지 또 우리가 3조 원을 투자해서 조만간에 시할 1.2기가와트의 수상 태양광과 한다면은 충분히 메인 스타디움과 또 선수촌이랄지 각종 경기장에 들어가는 전기용장을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로서 알리백을 실천하는 좋습니다.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로서 새만금이 일정한 역할을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들어봐도 쏠깃한데 이 지사님께도 좀 언지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을. 네네.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치하는데도 아무래도 그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IOC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컨셉으로서 좀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그게 이제 또 국토 균형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요. 네. 또 우리 새만금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만약에 2030년도 하계 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은 네.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네. 그걸 갖다 뛰어넘는 씻어내볼 그걸 수 씻어낼 있죠. 수 있는 하나 여건이 되고 네. 또 국가 예산을 가지고 SOC 산업이랄지 공항의 확장성 문제랄지 항만이랄지 각종 그런 SOC 산업을 갖다 예산을 충분히 국가가 그때는 예산을 투여를 많이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새만금도 그동안에 좀 상당한 기간을 갖다가 소비했던 시간을 일거에 좀 속도감 있게
이뤄낼 수 있는 올림픽이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시지 않느냐. 촉매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인도도 만만치가 않고요. 카타르도 만만치 이런 않고 그러죠. 나라들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IOC가 변하고 있는 게 경제적인 올림픽을 또 추구를 하고 있고 소도시도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또 연대에서도 가능하고 네네. 비용을 좀 많이 안 들였으면 좋겠다. 새로 굳이 경기장을 안 지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공항 관련돼서 이제 무안공항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활주로 네네. 길이도 좀 늘려야 되고 철새 도래지라는데 제대로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환경론자들과 일부 또 주민들께서 우려와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공항은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은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것을 3,200m로 늘려서 대형 항공기가 유럽과 미주까지 갈 수 있는 2급 항공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서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또 사회공헌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하시던데요. 네네. 자랑하고 싶은 사회공헌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그 가치 아래 네. 지난 한 해도 6억 6천만 원의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육상태양광 1구역에서 발생한 이득을 전북도민에게 6억 6천만 원을 기부를 지역 환원 상생 환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은 커나가는 우리 전라북도를 미래에 이끌어갈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그리고 3억 원은 새만금에 인접되어 있는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출산과 육아의 장려금으로 그리고 6천만 원은 교통약자애들에게 교통 편의를 위한 그 사회 환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밖에 우리가 아유. 꿈 있다 프로그램을 갖다가 꿈 있다? 꿈 있다. 예. 그러니까 꿈을 지지하고 자립을 이어주는 동행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좋네요. 뭐냐면은 예.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은 보호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아동들과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만서 이거 소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보호아동들이 18세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네. 보호 시설을 떠나야 되니까. 예. 떠야 되니까. 근데 그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여건이랄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새만개발공사가 보호 아동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는 그런 IT 관련된 디지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IT 기자재를 갖다가 좀 저희들이 좀 제공해주고 또 저희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멘토링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꿈을 지지해주고 좋습니다. 예, 자립을 이어주는 그런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사업들을 더 정책적으로 또 늘리고 또 제도를 개설해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에 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또 따뜻한 사회 공헌 사업까지 펼치고 있군요. 올해도 이제 기업들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매립 속도도 빨리 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속도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3개월 동안 작년에 이제 그 TF팀을 그래서 일괄 매립사 TF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약 7조 원에 해당되는 일괄 매립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관계 기관에 인허가를 갖다 드리는데요.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국가 예산도 연간 1조 원도 안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7조 원 사업을 갖다가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업 평가가 트리플 A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 현금액 플러스 공사채를 발행하면은 충분하게 7조 원의 자금이 국가 예산을 저희하고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런 어떤 그것을 갖다가 전라북 새만금에 투여가 된다라면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공사 금액이 7조 원 정도가 벌어진다면은 그 동안에 좀 침체됐던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마중물 자금이 되죠.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아우,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취임 1주년 맞이하신 또 우리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준 사장님과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수변도시 분양은 하여튼 완판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봄바람도 좋고 봄 기운이 좀 느껴지죠. 이때 새만금 쪽으로 한번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 트인 바다 보시면서 넓은 땅 보시면서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